자, 22페이지 보시면요. 영문장 구조의 이해, 문장의 형식편, 오형식에 관련된 부분 이러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또 늘 그랬던 것처럼 저 좀 보세요. 우리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또 복습은 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뭘 지내왔는지는 머릿속에 점검해야 되잖아. 첫 번째, 우리 맨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간접 의문문하고요. 수일치에 해당하는 부분들 문장 구조들 정리했었습니다. 수일치, 간접 의문문 판별법 3가지 기억나지? 뭐 있었어? 평사문이고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돼야 되고 그러면 의주동 대입하면 되잖아. 수일치 우리가 9가지 정리했어. 내가 겁나게 빨리 물어볼게. 수일치 첫 번째 주어가 긴 경우 실질명사 주어와 일치시킨다. 두 번째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단수 복수 둘 다 됐지? 근데 수일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지? 문장 내에 반드시 힌트가 있다. 그런데 특별한 언급이 없는 people은 뭘로 받아야지? 복수 취급해야지. 세 번째 주격관계 대명사의 수일치 그냥 무조건 선행사 앞에 있다고 무조건 선행사 아니랬지. 뭐라고? 수식 받고 있는 선행사가 결정한다.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었냐? 네 번째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the number of, a number of 기억나요? 둘 다 무슨 명사가? 복수 명사가. 둘 중에 단수 취급하는 건 the number of가. 해석도 틀렸던 거 기억하지? 다섯 번째 ever나 each 같은 경우 의미는 뭐지만 뭐 취급한다고?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고.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하는데 거기서도 또 예외가 있었지. 그러니까 원래 every 다음에 each 다음에 단수 명사에 단수 동사가 와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말고 every나 each가 뒤에 복수 명사가 올 수도 있었지? 어쩔 때? 한 세트를 나타낼 때. 근데 복수 명사가 와도 그게 한 세트니까 동사로 받으면 단수 동사로 받으시라고요. 여섯 번째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뭐 이런 거 기억나? 다 유일하게 복수 취급하는 건 both A and B. 나머진 다 B에 일치시킨다. B의 위치가 뒤에 있어야 정당인데 유독 앞에 있는 새끼가 뭐였지? as well as만 주의한다.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인가 일곱 번째 there is, there are. 부사가 문자로 나가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였지? 도치되는 거였지요. 그러니까 there is나 there are 수일치 맞추려면 어디다? 뒤에 있는 명사와 수일치를 시킨다. 여덟 번째 분수, percentage, 비율 등이 나타내는 건 실제 주어가 어디 있다고? of 뒤에. 그러니까 그놈의 새끼한테 항상 단순지 복순지 수일치를 시킨다. 나머지 아홉 번째 무슨 뭐 동명사 주어, 투부정사 주어 이런 거 창피하다. 다 단수 취급해야 되고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명사 취급. 됐지요? 오케이. 두 번째 가겠습니다. 크게 가면 우리가 문장의 형식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문장의 형식편 완전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얘기들을 먼저 했었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1, 2형식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자동사. 그러니까 자동사가 뭐가 없는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는 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제가 뭐 안 된댔는데? 수동태 안 된댔어. 3형식 이상의 동사들을 우리가 다 타동사라고, 즉 목적어 있는 동사.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있어야 정상인데 목적어 없으면 무슨 형태로? 수동태 형태로 쓰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헷갈리는 자타동사 세트 5개 정리했던 거 혹시 기억나? 그것도 한번 빨리 물어볼게. rise가 있었고 raise가 있었고 그 다음 rise가 있었고 rose가 있었고 또 뭐 했니? lie, lay, 또 fall, fell, 그 다음에 sit 이런 거 있었어. 각각 뜻부터 물어볼게. 이 새끼가 무슨 뜻이었지? 오르다. 얘는 올리다 또는 키우다. 얘 arise, 발생하다, 발생시키다. lie, 눕다, 놓여있다 또는 눕히다, 뭐뭇을 놓다. 그치? 얘는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앉다, 앉히다. 변화형 간다.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arise, arose, arisen, arose, arosed, arosed. lie, lay, lain, lay, laid, laid. fall, fell, fallen, fell, felled, felled. sit, sat, sat, sit, sitted, sitted. 이 모양이 다 똑같아. 멋져. 일단 이게 자타동사. 그러면 이 새끼들은 다 자동사니까요. 맞아. 내가 단어에 욕하지 않기로 했지. 이분들은 다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없잖아. 수동태가 안 되잖아. 그치? 얘네들은 다 타동사니까 당연히 수동태 가능한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리했던 내용인가 봐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더 많은 것들도 했었고요. 요게 우리 짤툴뱅이로 얘들아 감정형용사 배웠던 거 기억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에 너 ing 쓸래 pp 쓸래 이러면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는데? 주어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아무거나 다 대봐.
뭐 excite, interest, shock, disappoint, bore, tire, frustrate. 감정을 나타내는 다 단어들이죠. 그거에 이제 ing 쓸래, pp 쓸래. 그럼 다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댔지? 근데 여러분들이 저때 뭐라고 했냐면 주어가 사람이면 pp고 사물이면 ing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요?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얘기 22페이지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복습 우리가 한 5분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재 볼 게 없어. 저봐. 우리가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누는 건 저번 시간에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1형식 주어 동사, 뭐 2형식 주어 동사 보어, 3형식 주어 동사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 0%. 각각의 문장의 형식이 몇 형식인지를 고르시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다 밑줄이나 박스 주고 어법상 잘못된 걸 고르라 했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할 게 뭐냐면요. 각각 형식별로 잘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형식별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동사들 이거 정리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문장 성문 중에 제가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면 뭐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동사부터 찾으랬죠. 사실은 동사가 문장 성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우리가 잘 보면 다 동사 배우고 있어 얘들아. 수일치도 동사와 주어의 수일치잖아. 그리고 지금 문장 형식도의 자타동사들도 다 자동사, 타동사 헷갈리는 것들 정리하고 있었잖아.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동사편 배울 겁니다.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가 문장의 형식을요. 또 한 8가지로 나눠줄 겁니다. 문장의 형식을 한 8가지로 나눠줄 건데 그 8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형식별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문장의 형식을 또 경우의 수로 한번 나눠줘야지. 첫 번째 건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썼었어. 그러다가 얘들아 필기하지 마. 다음 시간에 내가 다시 써줄게. 그랬거든. 뭐냐면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뭐가 있었지? 자동사였지. 자동사니까 목적어 필요 없지. 목적어 필요 없고 또 뭐가 안 되는 거지? 수동태가 불가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들이요. 예전에 제가 문장 쫙 써주면서요. 썼던 동사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더라? appear 동사 있었고 또 2형식의 become 동사 있었고 또는 consist of 있었고 대표적인 자동사가 또 이거 말고 뭐 있었는지 기억나? die 있었고 또 occur 있었죠. 일단 이 5개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appear, become, consist of, die, occur 등의 동사는 대표적인 자동사로 대표적인 자동사니까 1형식도 2형식도 쓸 수 있나 봐요.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로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지금 이거예요. 수동태 불가. 예를 들면 우리가 단문 연습에서도 많이 풀었었어. 페이지 좀 앞으로 한번 넘겨볼까? 몇 페이지였더라? 19페이지인가? 19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뭐 52번, 뭐 54번, 55번 이런 것들이요. 다 대표적인 자타동사로 수동태 안 되는 놈들로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암기하기도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아서. 근데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 해석상 제가 뭐가 더 이쁘다고 했었죠? 해석상 수동태가 더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시험 문제 많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맞지? 그래서 예문 또 써볼게. 예문 저번에도 썼었어. 지구는 물로 주로 많이 구성된다 할 때 consists of냐 아니면 is consist of냐 is consisted of water 이랬다고 치면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했으니까 우리말 해석상 뭐가 더 이뻐? 수동태가 밑에 게 훨씬 더 예뻐. 맞지? 근데 이 새끼는 대표적인 자동사로 수동태 안 된다고 했으니 정답은 consist of 이거였죠. 얘는 이제 해석상에 여러분들이 오류를 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늘 중복적으로 얘기 나오는 건데 어법 문제라고 했지. 그 항상 2가지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했지. 뭐 문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석의 의미도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거 의미만 생각하다 보니까 말 어자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법을 고려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다 했잖아. 자, 해석상 수동태가 더 잘 어울리는 것들. 그러나 수동태를 쓰면 안 되는 대표적인 자동사. 됐죠?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 있냐면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생각해 보세요.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에 뭐가 있니?
보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부터 생각해 볼게.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뭔데? 명사나 혹은 형용사 쓸 수 있죠. 명사는 일반적으로 제가 어쩔 때 쓴댔더라? 직업이나 또는 신분 같은 거 나타내면 주로 쓴다고 했어요. 형용사는 어떨 때 쓰는데요? 감정이나 또는 상태 같은 거 나타내면 우리 형용사 쓴댔어요. 맞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또 예문을 한번 써볼게. 뒤에 친구들이 이렇게 쓰면 보이나 몰라? He seems happy 또는 happily 이랬다고 치자. 그러면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지금 이거잖아. 얘들아 위에 거 쓸 거야? 아래 거 쓸 거야? 위에 거? 왜? 그냥 또 내가 막 보어 막 이렇게 썼으니까 괜히 형용사일 것 같고 그러지 말고 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요 늘 있어요. 얘는 원래 seem이라고 하는 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니까 요 뒷자리가 뭔 자리겠니? 보어 자리겠지?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명사나 형용사라고 했는데 그가 행복하게 보인다라는 게 직업 신분은 아니지. 그러면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인 해피를 쓰는 게 맞겠지? 그런데 왜 또 이게 시험에 잘 나올까? 제가 똑같은 분필로 써줄게요. 얘 1, 2형식 동사들이 마치 해석상 수동태가 다 어울려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있잖아. 해석상 뭐가 더 어울리게? 부사가 훨씬 더 이뻐. 그래서 여러분들 어법 문제 보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많지? 그건 거의 다 보어 자리야. 그러면 보어 자리에 지금도요.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이 시기가 해석이 훨씬 더 이뻐요. 아무 생각 없으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친단 말이에요. 근데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은 제가 이형식 동사라고 말했으니까 보어가 필요하구나 알겠지만 딱 보고 너는 이게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 이거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제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들을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표적인 5형식 동사라는 건요. 5형식이라면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변화가 많이 돼서 제가 대표적인 2형식 동사들을 먼저 한번 쫙 써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식별로 정리하는 건요. 해석상의 오류들이 많아요. 해석상 부사처럼 되지만 형용사를 써야 되는 놈. 해석상 수동태가 되지만 수동태 쓰면 안 되는 놈 막 이러면서 동사들 좀 정리하면 대표적인 2형식 동사들 A씨 위에다 올려줄까? 이쪽에다 써볼게. 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2형식 동사가 뭐가 있니? 비동사. 네. 비동사 있고요. 또요. become 동사 마찬가지죠. be나 become이나 똑같아. 대표적인 2형식 동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감각동사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오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동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 예를 들면 눈, 보다, 듣다, 말하, 느끼다, 맛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감각을 나타내는 거 그거 감각동사라고 하죠. 그럼 맨 처음에 눈부터 시작할게. 보다 뭐 있어? see 또 이제 이런다? 그럼 이제 지각동사랑 헷갈리고 있죠. 지각동사와 감각동사는 틀려요. 좀 이따 지각동사 얘기가 나올 거예요. 먼저 감각동사는요. 뭐가 있냐면 look 보다 그 다음에 이제 seem 대표적인 거 그러면 이게 눈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코 뭐 있지? smell 그 다음에 입 있네. 입 뭐 있을까? taste 맛보다 그 다음에 듣다 할 때 뭐 있을까? sound 써야 돼. 또 hear 이러면 힘들어. hear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건 지각동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feel 이런 거예요. 혹은 이게 그러니까 오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잖아. 맞아? look, seem, smell, taste, sound, feel 이건 오감각이잖아. 맞지? 그런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 stay, turn, remain 이런 동사들이요. 대표적인 2형식 동사들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이 2형식 동사들이라 그러니까 2형식이니까 반드시 보어가 필요하다는 소리고요. 근데 해석상 한번 보세요. 뭐뭐하게 보이다. 행복하게 보이다. 이상하게 냄새나다. 이상하게 만나다. 이상하게 들리다. 이상하게 느껴지다. 다 해석이 부사가 훨씬 더 어울리다고. 그런데 해석상 부사가 되지만
다 보호가, 형용사가 필요한 이형식 동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됐지? 다시 제가 필기하는 거 내용별로 정리를 한꺼번에 같은 색깔이면 같이 정리해 줄게. appear, become, consist of, die, occur 1, 2형식 대표적인 동사들. 해석상 수동태 되지만 수동태 쓰면 안 되는 동사들. 동사들의 묶음으로 보면 이제 2형식의 대표적인 동사들. look, seem, smell, taste, sound, feel, stay, turn, remain. 대표적인 2형식 동사라 반드시 얘네들은 보호가 필요한 놈들. 근데 이 보호 자리에 감정이나 상태 나타낼 때 형용사 써야 되는데 해석상 부사가 더 어울려서 시험 문제, 해석상의 오류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놈들. 됐지? 요 정도 동사들은 이제 머릿속에 각각 동사 형식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여운 게요. 귀엽긴 뭐 귀여워. 토 나와. 아, 갑자기 얘들아, 1형식 뭐야? 주어 동사예요. 2형식 주어 동사 보여요. 그러면서 시험 문제는 다 틀려갖고 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죠. 됐지? 이건 다 해석상의 오류들로 시험 문제 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쯤에요. 지각동사랑 헷갈려 하셨어요. 보다에도요. 우리 look, seem 이거 말고요. 또 뭐도 쓸 수 있어? see, 보다, watch 이런 것도 보다잖아. 아니 듣다도 사운드 말고 뭐 listen도 있고 watch도 있고 아니 뭐 hear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 지각동사라는 것과 감각동사라고 하는 건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 새끼는 이형식이니까 뭔 동사겠니? 자동사겠지. 얜 자동사들이고요. 지각동사는 타동사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근데 우리상의 의미상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야. 지각동사에 해당하는 거. 얘도 이제 5형식 문장으로요. 지각동사는요. 말 그대로 너의 지각이 들어가야 돼요. 감각동사는요. 네가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가 오감각이 있어서 그냥 보거나 듣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무슨 1박 2일 이런 거 너무 재밌다며? 일요일날 TV 보다가 내가 지금 시계 보고 1박 2일 볼 시간이다. 리모컨 잡고 TV 켜서 TV를 봤어. 그럼 우리 TV 보다 할 때 watch TV 이러냐? look the TV 이러냐? watch TV 이러지. 왜? 네가 지금 텔레비전 켜서 리모컨 켜가지고 몇 번 채널 맞춘 건 네 지각이 들어간 거야? 아니야? 네 지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지각. 그럼 그 새끼는 지각 동사야. 그래서 look the TV 안 하고 watch the TV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는 지금 노량진. 네가 생선을 엄청 싫어하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야릇한 비린내가 나. 그래서 냄새를 맡았어. 요건 지각이야, 감각이야? 감각이죠. 그치? 네가 그걸 냄새를 맡으려고 지각한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니까 냄새가 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건 smell, 감각 동사죠. 됐어요? 근데 또 수업을 열심히 집중해서 들었어. 그러면 듣다 할 때 이건 지각 동사니 감각 동사니? 지각 동사죠. 근데 너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려고 막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밖에서 또 무슨 오늘 행사 중에 오신 분들은 서비스로 뭐 드립니다. 막 계속 시끄러. 그럼 요건 지각이야, 감각이야? 감각이야. 귀가 있어서 들리는 거 맞지? 그게 지각과 감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각 동사는 크게 보면 타동사고요. 감각 동사는 자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지각도 되고 감각도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feel 같은 경우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데 있잖아. 남자 새끼가 이렇게 지나가. 이게 툭 이렇게 건드려졌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느낌이 부드러워. 남자의 향수도 쫙 나고. 그때 feel. 요건 지각일까 감각일까? 감각입니다. 왜 감각이냐면 내가 의지로 이 새끼 느낌이 어떤지 봐야겠어 해서 일부러 부딪힌 게 아니잖아요. 부딪히다 보니까 느낌 좋은데 요건 이제 감각이죠. 됐어요? 근데 실컷 싸고 싶어가지고 실컷이 너무 부드러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실컷의 느낌이 좋을까 만져봤어요. 그러면 요게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 요건 지각이야, 감각이야? 지각이야. 그러니까 어떤 동사들이 지각과 감각이 공존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지각 동사에 해당하는 거 뒤에 또 나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의미의 차이만 먼저 정리해 놓겠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세 번째 갈게. 세 번째는 이제 몇 형식 해야 될 것 같냐? 3형식을 해야 될 것 같지? 3형식이라면 일단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예요. 그치? 그런데 제가 제목을 한번 써볼게. 얘는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요. 영작을 부탁하겠습니다. 잘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너와 결혼한다. I marry. 너와 함께 결혼한다. With you.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한다. 해봐. I discuss. 그것에 대해서 토론한다. About it. 그지? 그 다음에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다. 우리 언급하다 할 때 쓰는 동사가 뭐니? mention이라는 동사를 써야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다. 그럼 어떻게? I mention about it.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예문이요. 내가 방에 들어간다. I enter to 뭐 the room 뭐 이러면 되겠네. 내가 방에 들어간다. 내가 너에게 집중한다. I attend. 너에게 집중한다. To you.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 하면 approach 이거 쓸 수 있잖아요. 너에게 to you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대부분들 이거 보고 해석 안 되는 똘끼들은 없잖아. 에이씨 손톱 물지 마. 개새끼야. 더러워. 감염돼. 됐죠? 이 해석 안 되는 놈들은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아 우리가 했던 것처럼 본동산 얘들이 다 하나잖아. 묶을 걸 묶어보자. 묶을 거 묶어보면 우리가 전치사는 다 묶자고 배웠잖아. 그치? 전치사 다 묶고 얘도 마찬가지네. to 부정사라면 우리 못 묶는다고 했어. 근데 to가 예외적으로 뭐일 수도 있지? 전치사. 전치사라면 당연히 뒤에 뭐가 나올 건데? 명사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명사가 나온 거 보니까 이때는 전치사 투겠네요? 그러면 전치사니까 또 묶고 다 전치사 투인가 봐. 됐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 몇 형식인지 한번 봐볼게. 피디님 지금 한 통에 다 잡힙니까? 그럼 됐습니다. 여기에 Mary가 동사지. 그지? 그러면 얘가 주어고 전치사 묶어버렸으니까 지금 몇 형식? 1형식이네. 1형식이면 뭔 동사? 자동사네. 네. 여러분들이 다 자동사로 헷갈리시는. 그러나 알고 보면 타동사인. 그러니까 타동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목적어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없으면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무슨 형태로 써야 되는데? 수동태 형태로 써야지. 그치? 사실은 지금 이 문장들은요 다 잘못된 비문입니다. 뭐가 비문이냐면요. 얘 전치사 다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말 해석상 또 해석상의 오류. 우리말 해석해보면 또 뭐가 어울리냐? 전치사가 있는 게 훨씬 더 이쁘지? 해석상 전치사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결혼한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한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다. 다 전치사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 공통적으로 다 전치사 쓰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전치사 쓰고 나니까 일형식의 자동사네. 근데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다 타동사란 말이에요. 얘네들 다 공통적으로 타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죠. 전치사 없다면 얘들아 뒤에 이제 괄호로 못 묶네? 맞지? 그러면 다 풀리니까 여기가 목적어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몇 형식이란 소리예요? 3형식이요. 그러면 3형식이니까 결국엔 타동사라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동사로 혼동하시지만 알고 보면 타동사라고요. 다 우리말 해석상 전치사가 있을 것 같아서 다 혼동하시는 놈들이라고요. 영화 볼 때 생각해봐. 영화 볼 때 꼭 짜증나. 남자가 꼭 반지를 줘 여자한테. 근데 왜 나의 님은 어디에 있는지. 미안 재밌으라고 한 건데 재미가 없다. 남자가 와가지고요 여자한테 항상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럴 때 쓰는 말 뭐 써? Will you marry me? 그러잖아요. 왜 니네 말 맞다 하면 Will you marry with me? 이래야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Will you marry me? 이렇게 물어보죠. 얘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바로 붙어야죠. 전치사를 쓰는 순간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 묶여서 일형식 자동사 되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전치사 쓰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I marry with 안 돼. I discuss about 안 돼. mention about 뭐 enter to, attend to, approach to 이런 거 다 안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런 몇몇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죠. 그런데
또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 항상 예외가 있어서 재밌는 우리들의 문법. 재밌긴 머리만 아파 죽겠구만. 내가 뭐뭐에 대해서 토론한다? 그러면 about 쓰면 안 돼, 얘들아. 그런데 내가 누구누구와 토론한다. 그러면 with는 쓸 수 있어요. 됐니? 그러니까 예외하는 거예요, 지금. 전치사를 다 쓰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뭐뭐에 대해서 토론한다면 about 쓰면 안 되는데 뭐뭐와 토론한다. with 쓸 수 있어요. 됐지? 그 다음 또 여기도 enter to라고 하는 놈이 지금은 우리가 방에 들어가다 의 의미로 해석했어요. 들어가다면 enter to 쓰면 안 돼요. 그런데 enter to는요. 또 무슨 뜻도 있냐면요. 착수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내가 뭐뭇을 착수하다 그럴 때 착수하다의 의미면 to 들어갈 수 있어요. 됐지요? 착수하다의 의미면 그때는 enter to 쓸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때의 to가 다른 to예요. 얘는 전치사 to에서 뒤에 명사 왔죠. 얘는 투부정사 to예요.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어찌됐건 enter to 똑같이 보기에 똑같지만 들어가다의 뜻이면 to 쓰면 안 돼. 착수하다의 뜻이면 반드시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 또 attend to 얘들아 우리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수거 있잖아. 수거 뭐 있어? pay attention to 이거 있지. 그러니까 sorry 내가 잘못 얘기했네. pay attention to 할 때요. 어디에 attend to 에이 D가 빠졌잖아. 얘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거가 잘못 얘기했어. 참석하다 attend 이 뜻 있지. 내가 어디에 참석하다. 예문을 내가 너에 참석하다 이건 말이 안 되네. 뭐 미팅 이런 뜻으로 내가 어디에 참석하다. 참석하다의 뜻이면 그때는 to 부정사 쓰면 안 돼. 참석하다.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 pay attention to 할 때요. 어디에 집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지. 주의를 기울이다의 뜻이면 그때는 to 쓸 수 있어요. 됐니? 어디에 참석하다의 뜻이면 attend to 쓰면 안 되는데 pay attention to 생각해서 주의를 기울이다의 뜻일 때 attend to 그때는 to 쓸 수 있다고. 됐어? 예외적인 거 지금 막 정리하고 있는 중. 이렇게 일단 세 가지만 먼저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동사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어. 머릿속에 한 번쯤 정리하고 가자. 저 좀 보세요. 3형식까지밖에 안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할 거 아직 많이 남았어요. 5형식도 한 3가지는 더 정리해야 되거든요. 첫째, 1, 2형식의 공통점. 세상의 모든 자동사라 수동태 안 된다 했지?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는 뭐가 있는데? become, appear, consist of. 다시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면 지쳐. 다시 할게. 1형식과 2형식의 공통. 칠판 보지 마. 난 여기 와 있는 눈이 뭔 저쪽으로 가. 다시 뭐?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로 수동태 안 되는 놈? appear, become, consist of, die, occur. 근데 내가 왜 시험에 자꾸 나온댔니?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더 이뻐서. 됐지?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이 뭐였지? 보어 필요해. 보어제를 쓸 수 있는 품사가 뭔데? 명사나 형용사였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상태 나타내면 품사를 뭘 써야지? 형용사 써야 되지. 근데 또 그 자리가 우리말 해석상 뭐처럼? 부사처럼 된다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요. 그럼 머릿속에 대표적인 2형식 동사 좀 집어넣어 볼게. 뭐가 있었어? be, become. 그 다음에 이제 감각동사라고 한 거 뭐? look, seem, smell, taste, sound, feel, stay, turn, remain 이런 동사들. 맞지? 그건 대표적인 2형식 동사. 그럼 저 지울 거예요. 3형식 동사들 있었죠? 몇 개 없어. 그리고 책에도 다 있어. 자, 3형식 대표적인 3형식 동사들은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냐면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들. 뭐가 있었대? marry, discuss, mention 또는 enter, attend, approach 뭐 이런 거 있었지. 그러면 각각 전치사가 뭐가 안 되는지 생각해봐. marry, with 안 돼. discuss, about 안 돼. mention, about 안 돼. 어디에 들어가다 할 때 enter, to 안 돼. 어디에 참석하다 attend, to 안 돼. 그 다음에 누구에게 다가가다 approach, to 안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discuss about은 안 되는데 뭔 된대? discuss with는 괜찮대.
enter to가 들어가다면 쓸 수 없지. 근데 어떨 뜻이면 가능하대? 착수하다의 뜻일 땐 가능하대. 그 다음에 또 우리 attend to 어디에 참석하다의 뜻이면 안 된댔지. 그런데 무슨 뜻이면? 주의를 기울이다의 뜻이면 attend to 가능하다고요. 되셨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옛날 교재에서 옛날 교재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몇 번으로 넘어가 보냐면 페이지 14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페이지 14페이지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에 페이지 14페이지 보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둔 거 있죠? 뭐라고 써뒀어요? enter to 한 다음에 니네가 X표 쳐놨던 거 기억나? 그 문제가 무슨 뜻이었냐면 1번에 TV가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였어요. 2번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직장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다의 뜻이에요. 들어가다의 뜻이니까 어디에 들어가다. enter to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착수하다의 뜻이었다면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썼어야 됐겠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게 그 당시에 1번하고 2번이었다고. 근데 그때 안 배웠잖아. 그래서 내가 배우고 다시 돌아올게 얘기한 거였고요.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22페이지, 23페이지 뒤로 넘기면 뒤에 메모란 있지? 먼저 세 가지 형식들만 필기부터 좀 작성하시겠습니다.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형식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오케이. 장학생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반에 지금. 다 손 드세요. 네. 장학생 친구들 내선형 후보 거의 자, 이제 1형식, 2형식, 3형식에 해당하는 얘기들이 골고루 하나씩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형식부터 가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셔야죠. 4형식이라면 일단 여러분들아 4형식이면 목적어가 몇 개가 필요하다는 소리니? 2개가 필요하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가지고 그치? 요번에 네 번째 거 쓰는 건 4형식. 그러니까 4형식이라면 우리가 목적어가 2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래가지고 그치? 목적어가 2개 있어야 되는 동사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수여동사 이렇게 붙여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 이런 뜻이니까 기본적으로 수여하다 주다의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게 대표적인 4형식 동사들이죠. 그런데 4형식에 해당하는 건 그닥 많이 등장하진 않아.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 거야. 예를 들면 give 같은 동사들 주다 아니면 forgive 이것도 내가 용서해 주다 이거잖아. offer 이것도 제공해 주다 뭐 이런 동사들이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동사들인데요. 얘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이래. 여러분들 예전에요. 저랑 수일치 연습하다가요. 이런 문장 쓴 적 있었어요. A number of students are offered a job. 이런 문장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number로 시작했으니까 많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많은 학생들이 직업을 제공받는다. 됐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수일치 문제로 배웠었단 말이지. number of로 시작했으니까 진짜 주어는 of 뒤에 있는 놈이니까 당연히 복수동사에 are를 써야 된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르게 해요. 수일치 말고 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태. 지금 여러분들아 동사가 are offered 이게 동사인 거지? 예. 이게 동사인데 동사가 수동태 문장이잖아요. offer 이라면 제공하다. 타동사 맞지? 내가 뭐뭐를 제공하다. 여기서는 직업을 제공하다. 이거니까. 타동사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정상이니? 목적어가 있어야 정상이지. 근데 목적어가 없으면 무슨 형태로 쓰자고 했는데? 수동태로 쓰기로 했는데. 지금 이 문장 보니까요. 직업을 제공하다. 목적어 있니 없니? 있어요. 목적어 있으니까요. 당연히 무슨 태가 돼야 돼? 능동태 돼야 돼? 수동태 돼야 돼? 능동태 돼야죠. 맞지? 아이씨, 타동사가 목적어가 없어야 수동태잖아. 그럼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를 써야 정상이잖아. 근데 제가 예전에 예문을 써줬을 때 수동태 문장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럼 물어본 거야. 아니, 맞았어? 틀렸어? 예, 맞았어요. 맞았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예문으로 이 문장을 써줬었겠죠. 기억 안 나? 여러분들 수일치 정리한 거 10페이지인가? 거기 한번 펴봐봐. 수일치 10페이지에 니네가 the number of, a number of 적어놓은 예문이 네 번째 예문 아니야? 네 번째 예문에서 그 예문에 a number of students
뭐 offer the job 그 예문 써놨어요? 그 예문에 보시면요. A number of students are offered the job. 그래서 제가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해요. 어머 선생님 타동사가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잖아요. 목적어가 없어야 수동태잖아요. offer이라는 동사는 제가 몇 형식 동사라 했어요? 4형식 동사라 했죠. 그러니까 목적어 몇 개 있어야 돼요? 아, 2개 있어야죠. 근데 1개밖에 없으니까 수동태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둘 다 사라져 있어요. 둘 다 살아 있어야 그래야 능동태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동태 문장으로 된 게 정상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의 시험 문제 항상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해석해서 니네가 학생들의 직업을 제공받는다. 니네가 해석해서 수동태라고 했지만 해석상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했잖아? 문법을 따져보는 거지. 문법을 따져봤는데 목적어 살아있네? 그러면 능동태 써야지. 이러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offer, 4형식 동사나 목적어가 2개 있어야 돼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되는 게 맞겠죠. 되셨죠? 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 근데 이건 4형식은 별로 그렇게 안 나와서 금방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 그러면 이제 5번째로 가야죠. 5번째라면 이제 드디어 몇 형식 얘기를 할까요? 5형식 얘기가 시작되겠네요. 잘 들으세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5형식에 해당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게 되게 많아요. 특히나 지금 제가 설명할 것이 시험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고 나올 확률도 또 많고. 그러면 5형식이니까 일단 문장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지. 오케이? 이게 이제 5형식. 제가 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뭐 얘기했었냐면요. warm climate. 기출 문장입니다. warm climate. D 아니야. 니네 또 쓰는 거 보니까 climate. warm climate makes living 또는 to live pleasant.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우리한테 여기 목적어 자리에요. living 쓸 거니 to live 쓸 거니 요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A warm climate makes living 또는 to live here pleasant 이랬어. 그러면 문장이 몇 형식 문장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동사는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잖아. 뭐 make가 동사네.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앞에 게 다 뭐지? 주어겠네. 주어 따뜻한 기운은 만든다. 뭐를? 사는 것을 유쾌하게 만든다. 이거지. 그러면 따뜻한 기후가 유쾌한 거나 사는 것을 유쾌하게 만드는 거냐? 사는 것이 유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뭔 자리일까요? 목적 보어 자리겠죠. 됐어요? 자, 따뜻한 기후가 날씨가 너무 덥고 추운 것보다 지금처럼 봄처럼 따뜻한 기후가 사는 것을 유쾌하게 만든다. 이거야. 여기도 봐봐. 일단 지금 내가 문제는 요걸로 만든 건데 여기 자리에도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많아. 이렇게 써준 다음에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럴 수 있죠. 해석해보니까 따뜻한 기운은 사는 것을 유쾌하게 만든다 했으니까 부사가 더 어울리잖아. 근데 여기 보어 자리지? 사는 것을 유쾌하게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형용사를 쓰는 게 맞지. 해석은 부사처럼 되나. 맞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보어 자리 품사였잖아요. 되셨습니까? 근데 요게 이제 관건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여기에 living 쓸래, to live 쓸래 그랬어요.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뭔데? 명사지. 목적어 자리에 명사만 오면 일단 되는 거잖아. 그러면 liv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올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어요. 동명사니까 명사잖아요. 투부정사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투부정사에 명사정용법 있으니까요. 투부정사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둘 다. 이건 무조건 안 되잖아. 그러면 꼭 우리 수능 물리처럼 복수 정답 인정해줘야 되니까 둘 다일 확률은 없고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답이 뭔데? living? 왜? 그냥 또 느낌이 괜찮아요.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지? 얘는요. 동사로요. 5형식 동사예요. make. 오늘 배우는 것들은 제가 다 동사들 겁나 많이 외운다 했어. 아까부터 지금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다 동사별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맞지?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같은 동사들은 물론 얘가 타동사라 3형식으로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등의 동사들이 5형식으로 쓰였을 때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만,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다. 문법 법칙이 따로 있습니다.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등의 동사들은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만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없다고요. 그러면 투부정사 쓸 수 없다고 했으니 당연히 living 이라고 하는 ing 동명사만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근데 이건 기출문제라고 했잖아. 이거 너무 기초적인, 1차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어법 문제 딱 보고 make, find, consider 이것들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쓴다 했으니까 이런 거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04인가 2005년인가 하여튼 기출문제야. 우리한테 이런 게 똑같이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있니? 없니? 없는 거죠. 항상 기출문제들을 분석하는 이유 그건 여러분들의 또 다른 수능을 준비하기 위함이죠. 말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기출문제를 푸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맞지? 근데 이제 학기 초에 지금 막 2월달, 3월달 이럴 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꼭 욕심이 많아서요. 100제 있으면 이 100제랑 200제 있으면 200제에 손이 가고 뭐 이러잖아. 300제랑 500제 있으면 꼭 500제에 손이 가고 기출문제들 뭐 3개년이 있고 5개년이 있으면 꼭 5개년에 손이 가고 내가 너네들 욕심은 정말 높이 산다. 그러나 기출문제를 푸는 건 우리 친구들은 항상 반쪽짜리 공부만 해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지금 학기 초에는 기출문제 푸는 걸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자, 기출문제를 풀 때 너네들이 맨날 이런다? 기출문제 니네들이 공부하는 푸는 방법 다 똑같을걸? 일단 시간을 한번 재본다. 외국어 영역 70분. 70분의 시간을 재본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푼다. 맞지? 그리고 뒤에 다 푼 다음에 뒤에 펴놓고 채점한다. 맞지? 채점하고 난 다음에 틀린 거 확인한다. 맞니? 그리고 나서 다음에 2회 모의고사 넘어간다. 맞아? 그러면 진짜 딱 반쪽짜리 공부. 아무 쓸모없는 거. 기출문제 왜 풀어요? 맨날 얘기하죠, 학생들. 기출문제 왜 푸니? 유형을 분석하려고. 병신. 너 유형 몰라, 지금? 맨날 나오는 유형들이 다 똑같은 유형들인데 다 물어보면 다 대답할 건데. 맞지? 18번, 19번에 뭐 나오는데? 다 대답하잖아요. 지시사 추론. 또 뭐 있어? 어법 있고, 빈칸 추론 있고, 이어질 글의 순서 있고, 삽입 제고 있고, 듣기평가도 물어봐도 다 대답하겠다. 듣기평가 1번에 뭐 나오는데? 그래, 그림, 지도 찾기. 또 맨날 듣기평가에 나오는 거 시간, 돈 계산하기. 두 사람의 대화하는 장소 찾기. 두 사람의 관계 찾기. 저 뒤에 듣기도 싫은 남자의 마지막 말로 알맞은 것은. 문제 유형 다 알아요. 근데 학생들은 항상 기출문제 너무 목을 메고 있어요. 기출문제 다 풀어봐야 한다면서. 푸는 건 당연히 해봐야 돼. 근데 기출문제를 딱 풀 때 너네들은 딱 반쪽짜리만 공부한다니까. 풀고 채점하고 자기가 뭘 틀렸나 확인하고.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09년을 준비하고 있으면 09년도 수능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예상하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려고. 기출문제들 풀다 보면 어떤 패턴들이 보이거든요. 그건 유형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유형 분석은 초에 끝내야죠. 그러나 그 유형들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들이 있으면 이게 그러면 요번 연도에는 어떻게 응용 정리해서 나올까? 이것 때문에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새롭게 어떻게 등장할 건지.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 부분만 공부하는 거죠. 시간 재보고 맞는 거 틀려보고. 똑같은 기출문제 나오지 않는다는 거 지네가 지금 얘들아 똑같이 나와? 아니요. 그러면서 기출문제들 연락에 풀면서 기출문제 맞고 틀리는 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앉아있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틀려도 돼요. 맞으면 기분이 물론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들의 몇 년간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서 그게 09년도에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분석하는 작업 때문에 풀어야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고 맞고 틀리는 데만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그 좀 멀리 떨어져서 보잖아? 그럼 이런 시험 문제가 또 어떻게 응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과정을 위해서 사실은 해야 돼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나와 있었던 문장은 모두 다 기출문제로 이씨 오형식 문장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쓴다 했으면 안 쓰면 되지. 그러면 living 이게 기출문제였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똑같이 나올 확률은 없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find 동사로 바꿔놓고 너 loving 쓸래? to love 쓸래? 이렇게 나올 확률은 없다라는 소리지. consider 동사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에 무슨 또 making 쓸래? to make 쓸래? 이렇게 줄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는 소리지. 이해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 자, 이 문장을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걸 꼭 하죠.
네가 투부정사 쓰지 말랬어. 분명히 문법책에서. 아, 쓰지 말라면 안 쓰면 되잖아. 근데 꼭 자기는 쓰고 싶은 거지. 진짜 나는 투부정사 쓰고 싶다. 그럼 이제 방법을 만들어. 어떻게 해? 가목적어 it을 붙이고 투부정사를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적으로 한번 만들게요. A warm climate. 에이씨, 내가 바꿔줄게. 이쪽으로 써줄게. 잘 보이게. A warm climate. 따뜻한 기후는 climate makes 만든다. 그것을 pleasant 유쾌하게 만든다. to live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못 쓴다고 했는데 너는 진짜 to를 쓰고 싶어? 그럼 가목적어 it을 붙이고 투부정사를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가목적어 it을 붙이고 투부정사를 뒤로 뺀 문제가 나온 거예요. 됐지?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로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바꿔볼게. 재수생 친구들이라면 작년 6월달 모의평가가 기억나야 합니다.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기억나는 재수생이나 몇이나 될까? live 쓸래, to live 쓸래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들요 이 문제를 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게? 아 지금이야 우리가 배웠으니까 아씨 가목적어 있어 투부정사 뒤로 뺀 거구나 to live가 맞겠구나 이러겠지? 근데 학생들 대부분이 뭐에다 동그라미 쳐갖고 오냐면 live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갖고 옵니다. 왜? 맞아 사역동 어머 make 사역동사네. 어디서 또 꼴값 돌고 들어본 게 있어가지고 사역동사 목적어 에이 동사 원형 써야겠네 이러고 온다고요.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자리는 지금 여기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동사 원형도 오지도 않았고요. 형용사 보어고요. 그리고 진짜로 말 그대로 너네들의 위치가 잘못됐죠. 우리 아직 사역동사 안 배웠잖아요. 우리 오늘 번호로 보면 한 7번쯤에서 사역동사 배울 거였거든요. 어찌됐건 얘는 사역동사로 오인하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인시킬 수 있죠. make 동사 딱 주고 뒤에 동사 원형 쓸래 to 쓸래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역동사로 쓰겠지? 아싸 잘됐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인데 그러면 이것도 수능 기출문제를 갖고 변형되어서 말이야. 수능 문제 작년 08년도 6월달 모의평가 찾아보면 있어요. 뭐 있었냐면 잘 기억 안 나는데요. make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to 개쓸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애기들 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써야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쳤던 문제가 이렇게 변형된다고. 똑같은 형태로는 안 나오고. 이해됐지? 그러면 또 이 같은 문제도 결국엔 그러니까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고 make 동사 가목적어 it에 투부정사 뒤로 빠진 거. 이게 정답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이게 08년도 6월달 문제로 변형됐으니까 우리한테 똑같이 나올 확률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죽었다 깨나도. 그러면 저는 또 방법을 바꿔야죠. 나는 문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면 얼마든지 빠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래 됨 쓸래 이러면 마치 뭐 문제 같니? 네, 수일치 문제 같죠. 수일치 문제로 얼마든지 오인시키는 거죠. 수일치로 오인하게 만들어 놓고 네가 출제자라고 한번 가정해봐. 네가 출제자면 분명히 애기들이 수일치로 오인하겠지? 그럼 앞에다가 복수명사 줄래? 단수명사 줄래? 당연하죠. 당연히 복수명사 주겠죠. 그럼 복수명사면 머리 없는 놈들은 뭐에다가 동그라미 칠까? 문제가 왜 이렇게 쉽냐? 이 수일치 문제인데 앞에 복수명사니까 당연히 되물어 받아야지.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있겠지. 그럴 때 네가 웃어야지 또라이야. 다른 애들은 다 이거 수일치 문제로 오인하고 있겠구나. 출제자는 그러려고 복수명사 줬구나. 그러면 애기들 다 댐에다가 동그라미 치겠네. 병신. make 동사인데. 지금 투부정사 빠져 있는데 에이 그러면 가목적어 it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여유 있게 찾으셔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사실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가 다 이거예요. 기출문제가 변형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사역동시적으로 오인해서. 근데 이게 또 나왔네. 기출문제를 또 풀다 보니 그러면 이렇게는 나올 수 없겠구나. 그러면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예상하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기는 잘 풀죠. 우리는 열심히 풀죠.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들이 필요하겠죠. 나중에 또 우리는 현장 강의로 이어가다 보면요. 기출 올드 앤 뉴 분석하는 강좌가 또 반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오케이. A warm climate makes it pleasant to live.
이 뭔지 알겠지? 이건 네가 진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못 쓰니까 쓰고 싶으면 가목적어 이 쓰고 진짜 진목적어인 투부정사는 뒤로 빼라는 소리였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걸 문제로 사역동사로 오인시키거나 수일치 문제로 오인 착각하게 만들어서 시험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요. 되셨죠? 오케이. 그럼 이제 6번째 가겠습니다. 6번째요. 우리가 형식별로는 지금 다 끝난 거잖아. 그치? 1, 2, 3, 4, 5 형식. 맞니? 형식별로는 다 끝났는데 사실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5형식이에요. 그래서 5형식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조금 더 할 거예요. 5형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똑같네요. 5형식이라면 주어, 요렇게 써야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여기잖아요. 그런데요. 아까 5번에다가 쓴 거 지금 해볼게요. 이게 5형식이었는데요. 어떤 특별한 놈들은 5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는 놈들이 있었지. 가렸지 나 몰라. 뭐가 있었어? make, find, 섹시하지?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그건 기본이야. 이건 알고 있어야 변형된 거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같은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는 놈 이거 배운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투 쓰면 안 되는 놈. 네. 근데 6번째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배우냐면요. 여기요. 목적 보어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놈. 아까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는 놈. 요번 상대적으로 목적 보어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되는 놈. 됐지? 어떤 동사들이 있냐면 오늘은 그러니까 방법 없어요. 다 형식별 동사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많아요. want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또 뭐가 있을까?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교재에 보면 제가 다 써놨어요. 네. 그 다음에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쪽에다 쓴 게 나올 확률이 더 많아. 왜? 이거 다 기억 안 나지? 내가 현장 강의에서 지금 재수생으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강학생들한테. 재수생 친구들이면 다 기억이 나야 돼. 니네 작년 3월달 모의평가에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쓸래? ing 쓸래? 이 기출문제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또 똑같이 나올 확률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걸로 다 해야죠. 예전에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또 투부정사 쓸래? 동사 원형 쓸래? 항상 시험 문제는 그런 식이에요. 안 나오면 우리가 정리할 필요 없지만 나오니까 정리 다시 한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많지. 얘네들은 또 한 번 기출되었었으니까. 됐니? 요번에 목적 보호 자리라고 했어. 선생님 왜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1 더하기 1은 왜 2입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법칙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왜 그렇지? 라고 물음표를 갖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왜 이렇게 됐지? 출제자가 왜 나한테 묻는 게 뭐지? 왜 밑줄이 여기에 있지? 이런 건 좋은 방법인데 때로는 문법이니까 법칙이잖아요. 정의는 법칙으로 정해진 거라 물음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이에요. 그런데 원래 투부정사를 쓰면 의미적으로 얘들아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지? 미래지향적인 의미들을 다 갖고 있어서 투부정사를 써요. 예를 들면 I want you to study hard 그랬다고 칩시다. 나는 너가 공부 열심히 할 것을 바랬어? 한 것을 바랬어? 할 것을 바라겠죠. 그러니까 to 써야죠. 나는 너가 공부 열심히 한 것을 요청해? 할 것을 요청해? 할 것을 요청하겠죠. 나는 너가 공부 열심히 한 것을 장려해? 할 것을 장려해? 할 것을 장려하겠죠. 다 의미상으로 미래지향적인 의미들이 있어서 동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동사.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몇 개 동사 없었어요. 머릿속에요. 반드시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놈 뭐가 있어? want 목적어 투부정사 또 ask 또 allow 이런 거 있었지? 또 가려놓고 뭐도 있었는데 2로 시작하는 거 2개인데 뭐 encourage 또는 enable 또는
cause 이렇게 있지? 이런 놈들은 반드시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만 취하는 놈.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더 쓰면 되는 거죠. 문장의 형식 8가지 배우기로 했으니까 문장의 형식 8가지 중에 나머지 7번째, 8번째가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못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필기하실 건데요. 저 좀 보세요. 오늘 형식별 동사들을 6개로 일단 정리했습니다. 형식별로 보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동사들만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 작업해볼게요. 칠판 보지 마. 첫 번째 1, 2형식 대표적인 자동사로 해석은 수동태 되지만 수동태 쓰면 안 되는 놈 뭐 있었어? appear, become, consist of, die, occur. 됐지? 두 번째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 필요해?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로 감정이나 상태 나타내면 형용사인데 또 우리말 해석상 부사처럼 해석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맨날 연맥이라고 나와. 대표적인 2형식 동사가 뭐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 다시 비동사 또 become 동사 그 다음 감각 동사로 뭐요? look, see, smell, taste, sound, feel, stay, turn, remain 이런 동사들. 3형식 동사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냐면 제목이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그러니까 결론은 자동사라고 타동사라고? 타동사라고. 자동사로 니네가 혼동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타동사라고. 근데 제가 왜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는데요. 우리말 해석상요 또 뭐가?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 대표적인 동사들이 뭐가 있었니? marry, discuss, mention, 또 enter, attend, approach 이런 거 있었죠. 3개만 넘어가면 애들이 기억을 못해. 어우 토 나와. 안 되는 거 말해줘. marry, with 안 돼. discuss, about 안 되지. 그 다음에 mention, about도 안 되는 거지. enter, to 안 되고. attend, to 안 되고. approach, to 안 되고. 맞지? 그런데 그 중에 또 전치를 써야 되는 놈도 있대 예외적으로. discuss, with는 괜찮아. 들어가다 enter to는 안 돼. 근데 어떨 땐 된대? 착수하다 enter to는 된대. attend to 참석하다면 안 돼. 근데 또 어떨 땐 된대? 지위를 기울이다 할 때는 attend to 괜찮대. 됐죠? 4형식 동사들은 수요 동사라 목적어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2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하나밖에 안 남아있다면 그러면 무슨 태가 되면 됩니까? 수동태 되면 됩니다. 수요 동사니까 주다의 의미로 give, forgive, offer 이런 동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뭐 별거 아니고요. 자, 5형식으로 넘어갈게요. 5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반드시 to 부정사를 못 쓰는 놈 있지? 5형식에서만 말이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등의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못 쓴다. 근데 네가 진짜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목적어 이 쓰고 to 부정사 뒤로 빼야지. 근데 그러는 순간 시험 문제는 사역동사로 오인하게 만들 수도 아니면 수일치 문제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도 있다 했어요. 목적 보호 자리에요. 반드시 to 부정사만 써야 되는 놈들도 있어요. 그치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대? want, ask, allow. 그치? 얘네들이 이제 시험에 안 나왔던 거 그 전 건 다 나왔던 거. 근데 해석할 땐 조심해야지. 뭐 있었었어? encourage, 또 enable, 또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반드시 투부정사가 따라오는 놈들.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각이랑 사역동사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요. 여러분들 필기하시는데 자 잠깐만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제가 문제를 조금 빨리 풀기 위해 여러분들한테 예습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아마 예습을 부탁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한테 27페이지까지 아마 풀어오라고 했었을 거예요. 맞지?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말이야 동사편이 좀 쉬운 것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조동사 부분 있는 데까지 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필기하십시오.